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했었던 어닝 서프라이즈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을 했었지만 더 좋게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또 액면 분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1000를 넘어서고 있고요.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AI 쪽 관련한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또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AI에 의한 전력 수요가 앞으로 7년 후에는 80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력주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도 많이 급등했다 생각하는데 80배나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올라간 거는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현대차는 어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실적이 또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또 배당도 높게 해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침없는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기대감이 꺾여 있다라고 생각도 됐었겠지만은 어제 올라온 거 보니까 아직 멀었어 라는 느낌이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은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고요. 나스닥은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역부족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거듭했었고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한번 경신하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후반부에 밀렸죠. 자, 후반부에 밀려 내려간 이유는 무엇이냐?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근데 후반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서 이제 분위기는 또 다시 반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벤트 두 개가 소화가 되면서 그래도 교차적으로 움직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의사록이 먼저 공개가 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으니까 아마 분위기는 살짝 하락 마감했지만 내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이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다시 올라설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주 쪽에서는 테슬라가 유럽 지역에 실적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3% 다시 내려갔습니다. 어제 기대감 가지고서 3% 올라갔는데 그냥 바로 그거 다 까먹는 모습이라서 2차 전지 쪽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도요. 이 연준 입장에서의 그 금리 인하의 시기가 뒤로 지연되는 그런 형태의 느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제처럼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전차 군단 쪽으로 좀 상승세는 집중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바이오를 끌어내리거나 다른 종목군들을 좀 희생을 시켜서 전차 군단 쪽으로 수급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계단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오늘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먼저 보시면은요, 1분기 매출은 260억 4천만 달러입니다. 35조 6천억이요. 오, 많이 벌었네요. 자, 주당 순이익은 $6. 와, 많이 벌었다. 그죠? 자, 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시장 예상치가 246억 5천만 달러였는데, 넘어섰죠? 주당 순이익도 5.59달러였는데, 넘어섰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매출은 262%, 주당 순이익은 4.5배
네, 4.5배니까 450%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게 어느 쪽에서 늘어났느냐 보게 되면 AI 칩을 포함하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무려 427%나 증가했다. 와, 이게 실적이라는 게요, 원래 한 10% 20%만 증가해도 와,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400% 증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연봉을 1억 받았어요. 근데 작년에 1억 받았는데 올해는 4억을 받게 된 거야. 와, 이거 이렇게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도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 덩치가 커지면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또는 이 실적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엔비디아의 핵심 AI 칩인 H100 이 장치가 포함된 이 프로세서의 출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칩 자체가 싸지가 않습니다.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대형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확대하면서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칩 나오잖아요. H100 말고 H200.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요, 기존 것은 잊혀집니다. 자, 그럭저럭 쓸만해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첨단 부품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 성능이 한 2배, 3배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3년 전 거야. 3년 전 건데 그 다음 칩이 나와서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신규 이 프로그램에 이 좀 더 그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 이거예요. 기존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윈도우 11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옛날 컴퓨터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새로운 사양을 맞춰서 컴퓨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H100으로다가 뭐 대충 뿌려갖고 하고 있었는데 신제품이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더 강력한 AI 엔진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더 엄청난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거 비싼 돈 주고 사긴 해서 뭐 운영은 하겠지만 새로운 쪽에 또다시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요, 초기에는 굉장히 강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의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판단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액면 분할 시사했죠. 네, 10대1, 네, 액면 분할. 이제, 야, 좋은 거는 다 한꺼번에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그, 주가가 좀 내렸어요. 실적 발표가 안 나올 때는 0.46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네, 6%, 7%대, $1,000 넘어갔습니다. 네, 이 주당 $1,000 넘어가면서,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죠. 뭐, 지금, 아직까지 애프터마켓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1,000 넘어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기대감이, 와우, 네, 오늘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어제 뭐, 하이닉스 20만원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네, 20만원 돌파 가능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반등 포인트. 삼성전자는 조금 아쉽다 생각될 수 있는 게, 뭐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면 삼성전자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야, 너무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소방수 역할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만약에 2차전지가 오늘 좀 변동성을 보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마음 놓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아 보여져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연준 이야기 보시면 FOMC 회의록 공개가 됐는데, 그냥 이건 좀 애매하게 나타났어요. 주가를 좀 떨어뜨릴 만한 그런 소식이었어요.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긴 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추세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 뭐 최근 몇 달간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향후에 몇 달간 좋으면 금리를 내릴 거냐?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아닐걸?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만은, 요즘엔 이제 뭐 저기 중동 지역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또다시, 네, 살짝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것 같아요. 이거 따지고 보면은 금리 인하 지금 당장 하기 싫어서 수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음모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없지 않을까?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연관고리가 있을 수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연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금리를 이제 그냥 동결하는 고금리 기조를 더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능성을 아예 일축을 해버립니다. 그런 건 없어! 라는 식으로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리 인하를 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분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9월달 넘어서서 네,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애당초 연준의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치가 되겠죠. 한 2회 정도 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올해 2회 또는 1회 이런 정도로 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지표 봐봐야지 합니다. 네, 6월달에 네, CPI나 이런 것들 봐야지 알고요. 7월달에 또 나오고 8월달까지 만약에 지금 6월달, 7월달만 해가지고 이 CPI 지표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5월달에 CPI 지표가 좀 다운됐잖아요. 6월달도 다운돼, 7월달도 다운돼. 그럼 7월 말에 있는 FOMC에서 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표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현재는 또 이제 유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6월 CPI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황 보고요. 네, 시장인 뭐 금리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없을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네,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네, 전차 군단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주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홀딩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간 이후에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추세를 망가뜨리는 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조정이 들어오게 되고 또 좋은 가격이 형성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는 떨어지면 더 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장이 어찌 돌아가든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만 잘 되면 됩니다. 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AI의 전력 수요가 7년 뒤에 80배로 늘어날 것이다. 약간 이제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슈퍼 사이클 얘기도 좀 나오던데, 전력도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 좀 있습니다. 왜 7년 뒤에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하지만 AI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자, 미국 최대 전력회사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임시 최고 경영자인 벤 포크가 뭐라고 했느냐? 전력 수요 전망치를 보여주는 차트를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올해 8테라와트시에서 7년 뒤에는 652테라와트시로 무려 81배나 급증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1테라와트시는 1시간 동안 1조 와트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건데 1테라와트가 1조 와트면은 652조 와트의 전력을 소비한다? 와, 이거를 위해서는요, 일반적인, 네, 발전 속도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될까요? 이제 전력망 구축이 완전히 필요한 거고요. 진짜 뭐, 그 소형 원자로 같은 거 갖다가 막, 여기저기 갖다 박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제조 시설에 10만 가구가 사용하는 규모의 전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단일 데이터 센터에 이보다 3배, 심지어 15배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만큼 네, 이 칩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겠죠. 전력 수요는 지난 20년간 거의 정체되어 있었지만 이제 AI가 이러한 추세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년 안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미국 내 전력 수요가 2배 이상은 급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안에. 그러면 나머지 4년 동안에 무려 70배가 넘게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지금 오픈 AI의 챗 GPT는 한 요청을 처리하는데 전형적인 구글 검색에 필요한 것보다 거의 10배 많은 전력이 요구된다. 네. 이거 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 메모리 많이 필요한 거, 요즘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들 보시면은, 네, 뭐, 이제는
뭐죠? 4기가, 8기가 이런 거 잘 안 쓰고 16기가, 32기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웹페이지 하나 띄워놓는 데만 하더라도 이 잡아먹는 캐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사용량이 우리가 뭐 인터넷 창 띄워놓으면 2개, 3개 띄워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창만 띄워놔도 메모리가 4기가 같은 거 갖다 껴놓으면 버벅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좋아지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잡아먹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능이 더 커져야 돼요. 성능이 커져야지만이 이 좋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챗 GPT를 이용한 검색을 하는데 전기도 많이 들고 또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걸 해줘야 돼. 더 큰 전력 설비와 더 큰 메모리 용량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요즘에 옛날에 파워 같은 경우도요. 파워 서플라이. 컴퓨터에 들어간 파워 서플라이도 뭐 300와트? 400와트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700와트, 1kW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전력 수비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소형 원자로라든지 원전, 이런 쪽으로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또는 원자력 관련해서 그런 것들 다 필요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전소와 고압 전력선을 신속히 건설하는 데 협력해야 된다. 미국 쪽에 그런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팔아먹었는데, 근데 이거 조금 7년 이후에 있어야 될 이런 일들 또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또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전력주에 대한 슈퍼사이클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타나서 주가가 아무리 높아져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 흐름을 타고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시다. 일단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까지는 그냥 들고 가도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는 신중하게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챙겨 먹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나중에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뭐 300% 400% 올라왔는데 거기서 더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일단 조정을 거치고 진행되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좋지, 괜히 또 좋은 주식을 꼭대기 사가지고 물리면 나중에 바닥 밟고 있을 때 다 손절하고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꼭 교훈을 삼으세요. 2020년 말에 2021년도에 삼성전자 고점에 사가지고 저 밑에서 팔아먹고 지금 또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매매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실적에다가 주주 환원까지 현대차의 거침없는 주가 드라이브.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9%나 올라가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번 달, 5월달 들어서 현대차 주가가 10.36% 올랐는데 어제 9.49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2021년에 28만 9천원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어제 27만 7,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주가가 쭉 끌고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8거래일 연속 현대차에 대한 순매수 행진이 지속 중이다. 근데 8거래일뿐만 아닙니다. 몇 달 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터 현대차에 대한 매수가 좀 높았었죠. 자, 이번 달에만 외국인들은 4,200억 순매수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자, 지금 이번 달에 하이닉스 가장 많이 샀고요. 현대차를 두 번째로 샀다는 얘기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샀나 보네. 샀다 팔았다면서. 이거 삼성전자도 조금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죠? 지수 조정용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지. 참, 지수 올리려면 삼성전자 사고 지수 떨구려면 삼성전자 팔고, 이거는 시총이 큰 1등 종목에 대한 비애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현대차의 강세는 양호한 실적과 주주 환원 기대감,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수소 밸류업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양호한 실적과 주주 환원 기대감.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이 40조, 영업이익은 3조 원을 기록했었고요. 자, 2분기에도 계속 늘어날 거다 전망되고 있죠. 1분기 시점으로 본다라면은
폭스바겐 그룹을 처음 넘어섰고요.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톱5 완성차 업체 중 1등을 기록했다. 기가 막힌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차 군단 자동차 이래도 무시하면 안 되죠. 계속 더 잘 갈 수 있어요.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기의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현재의 주가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는 산타페, 산타페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조금 우리 정서랑 안 맞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어떤 디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미국의 산타페가 잘 팔린답니다. 자, 국내 팰리세이드, 국내에서는 또 팰리세이드의 생산이 급증되면서 사상 최대의 볼륨을 기록하고 있다. 수익성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5조 1천억 원, 전년도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이 실적은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왜냐면 지금 주가 상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15조 원대 유지가 되면 거기에 맞추려는 주가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고요. 배당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주주환원율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1분기 배당금을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어요. 2분기, 3분기 뭐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분기 배당을 이제 주기 시작했으니까요. 주당 2,000원씩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해서 2,000원씩 배당 주면은 6,000원이고요. 기말 배당을 8,000원 넘게 줬으니까 와, 배당금이 그러면은 14,000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만 진행해도요. 근데 만약에 이번 연도도 장사를 잘해서 연말에 이제 기말 배당금을 8,000원이 아니라 만원으로 해준다라고 한다면 16,000원 배당금이면 와우, 어마어마하죠. 여기다가 현대차 EUB로 만약에 산다, 우선주로 산다 그렇게 되면은 100원을 더 받잖아요. 배당금을 주당 100원 더 받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지금 EUB 가격도 16만원 정도, 우리가 산 거는 10만원대인데 16만원 정도의 지금 가격대 형성되어 있는데 배당금 16,000원 주면 또 10%잖아요. 근데 10만원 샀으면은요, 와, 그러면 16% 배당을 받는, 16% 배당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싸게 사놓는 것에 대한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내년 요맘때쯤 됐을 때 현대차를 부러워할 수 있는, 미리 사놓은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주가 수익률은 수익률이지만 배당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쪽은 사실 전차 쪽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올해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별 문제 없겠죠? 주도주만 잘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걱정할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모아가시면서,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보유하시는 거, 그런 쪽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요.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세가 나타났어요. 시장은 조금 애매했는데 연준의 의사록 발표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프터마켓은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1,000 넘어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AI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7년 동안 80배나 증가할 것이다. 7년 후에는 80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력 관련주도 굉장히 이슈들 많긴 한데 조금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올라간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 얘기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라간 시점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신규 매수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조금 필요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의 실적과 배당 이것만 봐서는 기대감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성장과 배당을 같이 하는 기업들은요 매우 긍정적이죠. 근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실적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이제 아직도 50조 원대잖아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50조 원대예요. 아직 50조 원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적어도 지금 현재 실적을 갖다가 놓고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15조잖아요. 15조니까 적어도 100조 원대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보다도 2배는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주가는 서서히 오르고 배당금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싫으면 배당금을 많이 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저평가라는 게 문제죠. 실적이 더 증가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유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게 아직 많이 남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누적시키려면 수익이 손실보다는 커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수익을 많이 올려도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계좌는 망해버린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식 투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수익은 무한대로 커지지만 손실은 100%가 한계라는 것이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계좌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들을 갖고 있으면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도주 같은 거 잡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요, 많이 손실이 발생한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더 떨어지다 마이너스 70%가 80%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큰 피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요, 올라갈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팍팍 치고 올라가면 수익률이 금방금방 커지죠. 자, 만원짜리 종목이 10만원 갔어요. 근데 이 1000% 올랐잖아요. 근데 10만원짜리 주식이 10% 올라가면은 만원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원에 대비해서 저 위쪽까지 올라간다면은 10%만 올라가도 100%의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거가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싸게 사놓자. 네, 올라갈 주식을 올라간 다음에 사지 말고 쌀 때 사놓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놓자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 분위기 조금 후끈할 것 같죠? 근데 너무 올라가면 항상 경계하시고요.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즐기는 거죠. 네, 미리미리 어려울 때 사놓고 좋을 때 즐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매수할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시장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